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유럽 시장, 특히 노르웨이에서 이제 수요가 감소한다든지, 그러니까 유럽에서 좀 테슬라가 이제는 견제도 많이 받고 이렇기 때문에 올해 판매량이 줄 거라는 예상이 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샅샅이 알아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자세히 알아보니까 올해도 제 생각에는 올해 오히려 유럽 시장을 더 이렇게 압도할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테슬라 주식이 오늘도 쉬지 않고 오르더군요. 진짜 너무 대단하다는 말밖에 말이 안 나오고요. 정말 엄청나게 계속 오르고 있고, 이런 기세라면 아마 일론 머스크가 제프 베조스를 조만간 뛰어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좀 신기했던 게, 오늘 이제 조지아의 상원의원 선거가 있었죠. 거기서 민주당이 모두 이겼습니다. 근데 이 결과를 보시면 참 나라가 완전히 반으로 갈라졌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이 상원의원 선거마저도 양당이 첨예하게, 정말 이 표 차이를 보십시오. 이게 참 거의 안 나는데요. 이토록 지금 나라가 완전히 반으로 쪼개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상원, 하원 이제 다 민주당 쪽이 먹어서 이제 블루 웨이브라고 해서, 저는 그 전에 예전에 저희가 영상을 만들었죠. 이게 테슬라가 시장을 굉장히 독점하고 있고, 과연 이런 독점 기업한테 민주당이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은데, 실제로 이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이미 빅텍 기업들의 주식들은 다 빠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해서 뭐 애플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텍 기업들, 특히 이제 거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자랑하는 기업들은 주식이 다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반영을 했는데, 물론 이제 블루웨이브가 오면 친환경 쪽으로는 좋다곤 하지만, 저는 테슬라를 굉장히 독점적으로 보고 법인세를 인상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근데 그때 영상을 만들 당시에는 제가 테슬라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었나 봅니다. 지금 다른 기사에서 보면은 테슬라는 이익을 내도, 그러니까 넌갭 기준으로는 이익을 많이 내지만 워낙에 재투자를 많이 해서 법인세를 올린다 한들 그렇게 내지 않을 거라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회피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때 영상에서도 큰 기조에서는 솔직히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제가 여기서 미국에서 이제 14년, 15년 뭐 이렇게 넘게 지냈는데 딱히 뭐가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미국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요. 큰 기조에서는 어떤 당이 된들 이렇게 크게 변하진 않지만, 굳이 따지자면 그래도 공화당 쪽이지 않을까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거에 맞춰서 테슬라가 뭐 세금을 회피한다든지, 지금 플러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금 친환경 산업과 자동차들 엄청난 이제 또 투자 스티뮬러스 플랜을 발표를 해서, 이건 역시도 테슬라한테는 호재죠. 근데 이거 잘 보시면 이게 모든 돈이 다, 타이틀은 이렇게 돼 있지만 모든 돈이 다 테슬라로 간다는 게 아닙니다. May get 1.5 billion 달러입니다. May입니다. May. 왜냐하면 이 플랜 안에 당연히 다른 전기 자동차들도 있고, 기존의 내연기관 회사들이 이제 전기차화 하는 거에도 투자가 될 것뿐만 아니라, 이 플랜에는 수소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디테일한 플랜은 없지만 이제 대략적으로 친환경적인 정책에 전반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지, 뭐 테슬라만 뭐 이렇게 다 받는 건 아니니까요. 이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흐를진 모르지만, 여튼 테슬라한테 그래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호재들이, 월가에서도 여러 기사들을 좀 보니까 이게 마치 상원은 공화당이 먹고 하원과 이제 대통령은 민주당이 돼서 무슨 이렇게 견제가 돼서 골디락스니 뭐 이런 뭐 표현을 하더니, 또 민주당이 다 됐는데도 그에 맞춰서 또 이렇게 해석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여튼 큰 기조는 누가 돼도 상관이 없는 데다가 법인세를 올린다는데, 그 의견은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테슬라가 워낙 재투자를 많이 하니까요. 자, 그러면 서론이 좀 길었죠. 오늘의 메인 주제인 유럽 시장인, 특히 노르웨이 시장을 볼까 합니다. 이 노르웨이는 유럽에서 전기차가 굉장히 이런 선도하는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리딩 마켓이라고 해야겠죠. 이미 지금 첫 번째 기사들이 뭐냐면, 테슬라가 노르웨이에서 2020년에는 폭스바겐한테 밀렸다. 2019년에는 테슬라 모델 3가 완전히 시장을 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폭스바겐한테 밀렸다. 올 여름쯤에는 왜 노르웨이는 이제 테슬라를 더 이상 사지 않는가? 뭐 이런 기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당연히 여러 경쟁사들이 나오니까 이제 테슬라도 마켓 쉐어가 조금씩 주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름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은 전기차가 나오니까 이게 좀 이제 견제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 제가 좀 더 이제 결산들이 나오면서 디테일하게 봤더니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노르웨이의 이런 지금 전기차 등록표를 보면은 3월에 올랐다, 코로나를 좀 맞아서 여기서도 살짝 오르지만 모르는 폭이 좀 줄죠. 그러다가 9월에 갑자기 피크 때리더니 여기서는 엄청 오릅니다. 아까 그 year to date로 2020년 내에는 그 폭스바겐이 이겼다고는 했지만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디테일을 늘 하던 패턴이 결국 노르웨이에서도 반복되는 거였더라고요. 이렇게 분기별로 올라가는 이유는 다 테슬라 덕분이고, 12월 판매는 폭스바겐보다 모델 3가 더 많이 팔았습니다. ID3를 가뿐히 이겼고요. 그러니까 물량을 부으면 결국 테슬라가 시장을 압도한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리고 노르웨이답게 이번 12월 판매량은 87%가 무려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로 채워졌습니다. 역시 이 유럽에서 전기차 시장을 아주 리딩하는 정말 마켓답게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제 내연기관은 20%도 못 판 겁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앞으로 우리 미래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고요. 지난 한 해 동안 한 75% 정도가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가 노르웨이 시장을 모두 이제 휩쓸었습니다. 여기서 테슬라 모델 3가 차지한 이제 랭킹은요, 대략 2등입니다. 1등은 놀랍게도 아우디 이트론입니다. 물론 12월 달 판매량은 매우 저조하죠. 당연히 테슬라 모델 3의 물량을 퍼부면 아우디 이트론의 판매량은 감소하는 모양을 보입니다. 근데 이게 좀 신기했거든요. 아니, 노르웨이 분들이 좀 부자들이 많은가? 왜냐면 아우디 이트론이 지금 결국은 작년 노르웨이 시장을 이제 완전히 휩쓸었는데, 미국에서는 아우디 이트론이 잘 안 팔리는 데다가 가격이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표시 가격. 물론 아우디는 풀 텍스 크레딧을 받기 때문에 모델 Y랑 가격이 비슷합니다. 어떻게 이 비싼 차가 노르웨이에서 이렇게 잘 팔렸지? 거의 10,000대 가까이 팔렸거든요. 노르웨이의 인구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건 적지 않은 양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이걸 뒤져보니까 이 노르웨이에서 아우디가 이트론의 좀 저렴이 버전을 팔더라고요. 무려 미국에서 기준으로 2만 불이나 더 싼 차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그러니까 보통 미국에서 텍스 크레딧과 지금 폭탄 세일을 감행하기 때문에 진짜 모델 Y 6만 불, 잘하면 진짜 조금 2월 된 모델까지 하면 5만 불 후반대에서도 그때 작년 가을쯤에 딜들이 막 나왔거든요. 그래도 6만 불대에서는 풀 크레딧이 있기 때문에 10,000불은 깎고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할인도 있으니까 모델 Y랑 딱 가격이 신기하게 겹치는 구간에 이트론이 와 있는데, 그거보다 2만 불이 더 싸게, 그래도 싼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델 3 롱레인지 수준이면 거기다 돈을 좀만 더 얹으면 이 아우디 이트론을 사니까 당연히 이 SUV 인기에 힘입어서 노르웨이 시장을 이제 휩쓸게 된 거죠. 사람들이 전기 SUV는 원하는데 아직 모델 Y가 여기 들어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안이 없다 보니까 이 아우디 이트론으로 이제 몰리게 되는 거죠. 역시 전기차에서도 SUV 강세가 정말 두드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모델 Y가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노르웨이에서도 꽤 선전할 확률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왜냐하면 아우디 이트론의 저 염가 버전 이게 70kWh가 안 됩니다. 물론 표시 용량은 75kWh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가용할 수 있는 건 65kWh가 좀 안 되고요. 당연히 여기 보면 평가해본 리얼 레인지가 300km를 못 갑니다. 성능 역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가속하는 데 있어서 100까지 가속하는데 7초가 좀 안 되고요. 그러니까 모터 파워도 딸리고 주행거리도 짧고 배터리 용량도 작고 충전 속도도 120kW 밖에 안 됩니다. 다 이제 스펙이 딸리지만 아우디 이트론의 좋은 마감과 그 크기, 그리고 SUV의 장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마감까지 더해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더해져서 노르웨이 시장을 석권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딜리버리 패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결국은 테슬라가
올해 모델 Y를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내놓기 시작한다면은, 근데 지금 얼만큼 내놓을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왜냐면 중국 내에서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요. 지금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에서만도 모델 Y는 만들면은 다 소화하기 바쁘거든요. 과연 유럽 시장이 얼마나 늘지 그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최소한 노르웨이에서 테슬라가 뭐 예전만 못하다, 그쵸? 예전에 2019년에는 엄청나게 압도를 했으니까요. 뭐 그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완전히 이제 인기가 사그라들었다든지 위치가 낮아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딜리버리의 영향, 그러니까 자국에서 인기가 높아져서 특히 중국과 현재 공장이 돌고 있는 중국과 미국에서 거기 수요를 맞추느라 힘들었던 점, 그리고 유럽에서 실제로 견제가 있었지만 그게 미국하고는 달리 주행거리가 짧고 싼 차들로 견제를 해서 그것에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뤄서 테슬라의 판매량이 좀 줄었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결국 테슬라가 인기 있는 SUV 모델을 좀만 가격을 낮춰낸다든지 베를린 공장에서 모델 2가 진짜 완성돼서 싼 모델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유럽 시장에서도 미칠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